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이 산지 폐기가 이루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올해도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35년 동안 마늘 농사를 지었던 강군성 씨. 해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마늘 농사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월동무로 작물을 바꿨습니다. 최근 무가격이 좋은 데다 마늘에 비해 손도 덜 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발화시킬 때에 물 주는 과정이라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다 무로 손쉬운 무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마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늘 주산지였던 대정 등 서부 지역에서 월동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동부 지역 중심이었던 월동무 재배지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은 6,457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평년보다는 13%나 급증해 과잉 생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는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등을 통한 수급 조절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겨울철 이상 기후나 생육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는 2014년부터 월동무 공급 과잉 현상이 시작되면서 시장 격리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과잉 생산과 산지 폐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작물 개발이나 출하 조절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24년 동안 통제됐던 한라산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남벽 새 탐방로도 낙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방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1994년부터 통제되고 있는 남벽 탐방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20년이 지난 탐방로는 수풀과 나무로 뒤덮여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안반지대의 돌들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정상 부근의 유실 방지망은 대부분 찢어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학술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탐방로에 붕괴 가능성이 높은 안반 지점이 포함돼 있고 제주도가 제시한 신규 탐방로에도 낙석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탐방로에 여전히 낙석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탐방로 재개방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방로 식생 복원도 개방 전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 그치면서 환경단체는 여전히 재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원 자체도 지금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남벽 탐방로를 좀 개방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을 넘어서서 이곳은 아예 그 등산로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사전 탐방 예약제를 실시한 뒤 남벽 탐방로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탐방 예약제를 우선 시행하고 남벽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탐방로가 아니라 좀 옆으로 해서 이제 붕괴 위험 없는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논의가 진행되면서 탐방로의 철저한 안전 진단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자치경찰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만 운영돼 왔는데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틀을 넘어 기능이 대폭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이 대폭 확대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목표 시기는 4년 뒤인 오는 2022년. 현재 국가경찰 인력의 36%인 4만 3천여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시범 실시되는 제주와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에는 자치경찰 본부가 신설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 전환이 시작됩니다. 기존 국가경찰이 갖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에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재정 지원은 최초 이관 인력만 국비로 지원한 제주자치경찰과 달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경찰권의 민족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다. 12년 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해 이미 교통과 학교 폭력, 치안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는 조직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의 인력은 159명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인력의 10% 수준인데요. 이번 권고안 대로 업무가 분장되면 최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효적인 어떤 경찰 권한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안 발표에 의해서 조직이라든가 어떤 경찰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어떤 자치경찰의 어떤 위상이 강화되고, 하지만 자치경찰 권한이 강화될 경우 그만큼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져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도 정부 권고안에 대해 개선 사항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에 앞서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26개 사업 462억 원에 대해 추가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 요청할 주요 사업은 제주 4.3 유적 보존과 유해 발굴 등 4개 사업에 47억 원과 하수관로 신규 정비 사업 123억 원,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 95억 원 등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따른 대안으로 거론된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만큼 투명성은 강화되는데 충분한 검증과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거제의 한 어린이집. 여느 어린이집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의 운영은 원장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로 꾸며진 협동조합 모십니다. 최소 5명의 부모가 발기인으로 모여 일정 금액을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든 뒤 어린이집 개원부터 운영과 교육, 급식까지 모든 운영의 주체가 된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믿음이 가요. 너무 믿음이 가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투명한 운영은 물론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교사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운영이나 그다음에 재정 쓰는 돈들이 매번 부모님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고 그거 처리들을 다 부모님들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뿐 아니라 이처럼 유치원도 협동조합을 꾸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로 분류된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경남교육청도 정부 정책에 맞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주체가 비록 학부모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뒤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협동조합 유치원.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의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네, 수능을 하루 앞둔 예비소집 일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아침까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수능일인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과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 조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1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서귀포와 남원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아침까지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산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 윗세오름 영하 3도 나타나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화물차의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차 기사 51살 김모 씨와 계량 사업소 관계자 36살 김모 씨 등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화물차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계량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은 뒤 추가로 화물을 적재했으며 계량 사업소 업체 2곳은 위조된 계량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음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어음리 일대 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이 개발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비리 혐의가 적발되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고 업체 측은 비리 사건은 사업 허가와 관계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자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의 색상이나 도형 배치와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보낸 제주 감귤이 선물 취지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제주산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내는 작업이 마무리됐고 북한이 선물 취지에 맞게 배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의 답례로 10kg 상자 2만 개, 제주 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한 뒤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으로 조사 시기와 방법을 담은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정례회 기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관광지 개발 사업 등 모두 22곳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제주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개회되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교통유발 부담금제 시행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용도와 규모별로 부과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그동안 3차례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물관리 워킹그룹이 논의한 수자원 통합관리 체계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은 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서 수자원 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